네, 김영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에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한 학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거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출중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는 특히 이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아주 적합한 분들이 여러 분 들어오셨다. 최혁 선생님 이렇게 소개한 걸 잠깐 봤는데 자원봉사센터 이사를 하시고 사회복지협의회 수석 부회장을 하시고 아주 이런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해야 돼요. 팀 티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또 김태균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부에서 도시공학을 하시고 석사 때는 거시경제를 하셨다고 그러고 박사는 노사관계론. 예? 거의 제가 노동운동하는 사람인데 노사관계론을 강의를 하실 정도면 저하고 팀티칭 같이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또 대학을 또 지금 수강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저한테는 천군 만마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유영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를 이끄는 지도자로 지금 제가 이제 알게 됐고 또 우리가 지금 이 비영리기관 운영하는 이런 거야 최고로 적합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금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이번 학기는 이 세 분이 다른 분들은 아직 소개를 덜 해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세 분만이라도 돌아가면서 같이 저하고 팀티칭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양란 선생님하고 김태균 선생님, 최혁 선생님이 앞으로 제가 별도로 비영리기관을 다니면서 몇 군데를 다니면서 실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하겠지만 소체가 아니고 대체는 우리 최 선생님하고 김 선생님, 그 다음에 유 선생님 세 분이 저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좀 유사한 것들은 같이 여기 제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셔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 정보도 주시고 또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꼭 목요일 날 저녁에 두 번째 제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우리 선생님들 그 시간을 저하고 서로 이제 미팅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맞는 시간에 제 연구소에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대담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40분 둘이서 같이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다 보면 40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다녀보니까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를 꼭 하게 되던데 그 정도 아니더라도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금방 시간 가니까 같이 대담하고 오찬을 해도 좋고 만찬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한 학기를 같이 팀 티칭 형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혁 선생님 그리고 우리 김태균 선생님 유영란 선생님 마다하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 밖에도 분명히 소개하실 때는 대강하시고 대강이 아니지 소강으로 하시고 또 소극적으로 해주신 분들
속에서도 분명히 자기가 여기 관련된 기관에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나중에 좀 동참을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게 스스로 우리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은 공부가 굉장히 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생산성도 높아지고 효율성도 높아진다. 앞으로 다 이제 나가서, 물론 지금도 벌써 강의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조금 더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또 기반도 되고,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꼭 다른 선생님들도 동참하기를 적극 권하겠습니다. 이 학부하고 다르게 대학원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사회 지도층의 지도층의 일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니까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꼭 글 쓰는 거 이런 것은 필요하면 다 하면 되는 거지만 이렇게 대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적 자산을 공유하는 거 이런 게 큰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좀 저하고 대화하는 거, 대담하는 거, 또 유튜브에 같이 올려서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이 큰 그 사회적 지도자로 가는데 또 지도자가 돼서 당연히 해야 될 당위다,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학교에 이제 오프라인을 가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제가 철학적인 얘기를 일부씩 해드리고 또 간혹 이제 부족한 부분은 유튜브로도 이렇게 지금 보강 차원에서 이렇게 해드리곤 하는데 보강이라는 게 꼭 수업을 안 해서 수업을 빼먹고 보강한다는 게 아니라 수업이 있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사회복지도 철학이 있어요. 사회복지도 철학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도 일종의 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또 지도자가 돼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철학이다 그러면 뭐 이런 철학 저런 철학 뭐 속된 말로 막 개똥 철학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철학이라는 게 이 분류를 좀 해서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인 생각 철학적인 이론 이런 베이스에서 노는지 이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도 당연히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심지어는 뭐 이공계 출신들도 이거를 알아야 이게 자기 지적 수준이 질적으로 상당히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기회에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철학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이론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론 철학. 그 다음에 실천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술 철학이 있어요. 예술 철학. 그 다음에 종교 철학. 이런 정도는 들어보셨죠? 종교 철학. 이게 이제 철학이라는 게 철학을 이제 분류한다면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론 철학, 실천 철학, 예술 철학, 종교 철학. 그러니까 이론 철학에서도 또 나눠져요. 이게 이제 우주론이 있고 우주론. 그 다음에 실체론이 있어요. 실체. 그 다음에 존재론.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존재론. 실천 철학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윤리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철학
그 다음에 교육 철학이 있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사회 철학은 또 나눠지는데, 이게 이제 역사 철학이 있고, 정치 철학이 있고, 경제 철학, 그 다음에 법 철학, 그 다음에 뭐 쪽쪽 있는데 사회복지 철학. 우리 사회복지 대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철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쭈룩쭈룩 내려가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사회복지 철학이 있는 거지. 사회복지 철학. 응? 사회복지 철학은 이 사회 철학에서 나눠진 거죠. 사회 철학은 실천 철학에서 하나의 분과 학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추구하는 가치가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게 선이라 그래. 선.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 이론 철학이 여기 형이상학이 있어요. 형이상학에서 여기서 이제 우주론, 실체론, 그 다음에 존재론. 여기가 이제 이론 철학이라는 게 왜 이렇게 오늘 헷갈리냐? 오랜만에 써서 그런가 보다. 인식론. 요게 이제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학. 이게 여기서 쭈르륵 가서 추구하는 가치가 이게 진이에요. 진. 그 다음에 예술 철학이 쭉 추구하는 가치가 미예요. 미. 여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진, 선, 미. 그 미스 코리아 가장 뭐 1등을 뭐 진이다, 2등을 선이다, 뭐 3등을 미다. 이거 다 이 철학에서 나온 말인데 1등, 2등, 3등이 어딨어. 그거 진짜 웃긴 거예요. 그 이론 철학에서 추구하는 이제 그 학문이 인식론이라는 것과 형이상학이라는 게 있는데, 형이상학에서는 우주론, 실체론, 존재론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초가치론이라고 해요. 초가치론. 응? 초가치론. 이 가치를 논할 수가 없어. 예? 가치가 논할 수가. 이게 순정철학이라고 해요. 순정철학. 이 순이라는 게 이게 아주 이게 순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요거는 이제 요건 종교 철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건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이게 종교에서는 이거 성인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뭐라고 하냐면 가치론이라 그래. 가치론. 이거는 인생 철학이래. 인생 철학. 아유, 오늘 좁아가지고 인생 철학. 여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철학이지. 인생 철학. 이건 순정 철학이고. 그러니까 이런 초가치, 가치를 뛰어넘는 거야. 논할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우주론 연구한다거나 실체론을 연구한다거나 존재론, 이런 형이상학적인 이 학문은 가치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 평생 연구해가지고 이게 얼마짜리 가치가 된다는 걸 논할 수가 없어요. 계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실천 철학이라든가 이런 예술 철학,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가치론이에요. 가치를 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가치를 논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철학하는 사람들이 인식론을 공부했다. 그러면 논리학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이제 이게 진인데, 여기서는 진짜냐 가짜냐 이걸 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논술할 때 있잖아요. 논술할 때 이게 논리적으로 쓰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써야 됩니까? 가짜를 쓸 수 있겠습니까?
가짜로 쓰면 안 되죠. 진짜로 써야 돼, 진짜. 진짜에 부합되도록 써야 돼.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아는 것을 논리적으로 쓰는데 어떻게 하나? 진짜로 써야 됩니다. 진짜. 참으로 써야지 거짓으로 막 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식론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실천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실천 철학을 하는 이제 입장이다, 처지다. 그러면 윤리학 하는 사람들, 사회철학 전공자들, 교육철학 전공자들은 전부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철학을 하면서도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역사 철학, 이 사회 철학에서 역사 철학, 정치, 경제, 법, 사회복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사회복지 철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회 철학 분과를 갖고 있구나. 난 실천 철학 하는 사람들이네.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진이 아니에요. 선이야, 선. 응? 얼마나 이게 좋은 것이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얼마나 사회에 유익한가. 응? 유익함이 크냐. 적당하냐. 좀 저렴하냐. 뭐 그런 것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술 철학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타겟팅이 아름다움이야, 아름다움. 이것이 아름다움으로 가냐. 원래 이제 미학한다 그러죠, 미학. 예? 서울대학교에는 미학과가 따로 있는데, 이 예술 철학 하는 사람들은 이게 미라는 게,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제 어디서 출발하냐. 이제 논하다 보면, 미자가 이렇게, 이렇게 양이잖아. 양이 이렇게 큰 거잖아요. 그 양이 큰 양이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거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그림 그리는 사람, 뭐 조형 미술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뭘 가지고 거기다 의식을 불어넣어서 만들어내냐면,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화돼야 돼. 그러니까 그림이더라 할지라도 그게 생명력이 막 거기 막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나중에 아름다운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림이 됐든 조형이 됐든 조형물이 됐든 다 그게 생명력을 거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지. 집어넣어서 그게 싹 나오면 그게 이제 미학이 되는 거지. 이제 미술이 되는 거예요. 예술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쪽으로 이제 아름다움을 논하게 되는 거죠. 종교 철학이라는 건 뭐 당연히 이게 신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믿음이 이제 고결해지고 막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기 목숨도 이게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성인의 반열로 이제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사회복지 철학을, 사회복지 철학이라는 게 다 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어떤 학교는 사회복지 철학이라는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 철학이 없는 데서는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그런 과목을 하나 넣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대 사회복지대학원도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행사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그것까지 담당하면서 3과목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봄학기에는 이제 비영리기관, 가을학기에는 이제 사회문제론으로 이제 요즘에 얘기를 하는데,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철학이 있고, 또 사회복지 철학이라고 이름이 정해지지 않으면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게 이제 사회복지 철학으로서 한 과목이 가죠. 그런데 꼭 그런 과목을 들어서 사회복지 철학이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철학 속에는 우리가 지금 커리큘럼이 여러 개 있잖아요. 몇십 개 되는데, 거기서 이수하는 과목이 우리 선생님들 10과목이잖아요. 30학점이니까 3학점짜리 10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10개를 어떤 형태로 들으면 듣는데 그 속에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냐? 사회복지 철학이라는 게 그 안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면서도 왜 자기가 그걸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이 처음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설이라고 그래, 설. 설이라고 그래. 그러다 이게 설이 굉장히 지금 논의가 많이 진척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학계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그럼 이제 그걸 론이라 그런단 말이야, 론. 무슨 론 그러잖아요. 그 사회복지 학과에서도, 사회복지 실천론, 뭐, 무슨 론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론이라는 게 이 설보다는 많이 진보된 거죠. 체계가 갖춰진 거죠. 이거보다 더 많이 갖춰진 게 이게 바로 학이에요, 학.
사회복지학 그러잖아요. 이게 학, 윤리학, 교육철학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학이라는 건 설에서 론에서 학으로 올라간 거는 굉장히 체계가 갖춰진 거란 말이에요. 체계가. 물론 여기서 이제 더 체계가 갖춰지면 이걸 이제 법이라고 그러죠. 법. 이거 법. 법은 융통성이라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지 완벽하게 없는 게 아니지만 융통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덜한 게 학이고 학보다 좀 덜한 게 론이고 론보다 좀 더 덜한 게 이제 설이죠. 원효 그 큰 그 스님이 그랬잖아요. 대승기실론. 대승기실론이라는 책을 인도의 그 마명 스님이라는 그 큰 스님이 쓴 거를 거기다가 자기가 주석을 달았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대승기실론이라는 그 마명 스님의 책을 거기다 주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승기실론 소. 그러니까 론을 주석하면 소라고 그래. 그래서 원효 스님의 말씀하신 거 대승기실론에서 거기다 하나 붙여갖고 대승기실론 소 그러죠. 근데 그걸 이제 어쨌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설이다. 그건 설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설이고 설이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지면 론이라고 그러고 론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그걸 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학이잖아요. 지금 사회복지 철학이라는 게 사회복지 학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알려면 사회복지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 역사 철학이 없으면 안 되고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 철학을 모르면 꽝인 거예요. 경제 철학 그러니까 경제학 전공하는 사람은 다 경제 철학을 공부해야 한 과목을. 법 철학 이거 법학 공부하는 사람은 법학과 가면 다 한 과목씩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저기 존재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주는 어떤 거고 실체는 어떤 거다. 이 존재는 어떤 거다.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실천 철학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사회과학 하는 사람은 거의 다 대부분 실천 철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학도 실천 철학이니까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 그 사회복지라는 말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사회복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 이 사회복지를 잘 몰라. 이 사회복지라는 게 이 사회 이게 한자로 써놔야 이게 이해가 빨라서 내가 한자로 쓰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사회복지. 사회복지대학원이잖아. 그러니까 사회복지대학원인데 사회복지를 모른단 말이야. 이걸 이제 종합시험 볼 때 요 사회복지라는 것을 개념으로 딱 적어 놓고 거기다 위에다가 이게 쭉 써서 기술하면 그럼 벌써 한 3분의 1페이지는 쓰잖아. 종합시험 볼 때 세 과목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페이지를 다 써야 되잖아. 어쨌든 채워야 되잖아. 채우기 좋은 게 이거야. 사회복지만 알면 사회복지에 대한 것만 일단 써요. 그러면 3분의 1페이지 써진다니까. 그 내용을.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실천에 관련된 거 쓰고, 뭐 다른 거, 문제 내면 거기에 맞춰갖고. 저도 가끔 내잖아요. 인행사에 관련된 거 내기도 하고, 응? 사회문제론 제가 2개 종합시험 제가 낼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걸 3분의 1 써놓고, 사회문제론 뭐 제가 주장하는, 제기해봐라, 이게 기술해봐라 그러면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금방 한 페이지 쓰고도 남지. 그럼 모자라면 뒤에다 쓰면 되잖아요. 한 페이지를 못 써가지고 다들 그냥 안달이 나는데, 사회복지라는 게 뭐냐. 이거 사회라는 거는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 사회라는 게 전부 모일회잖아요. 그러니까 만난다는 거야, 다. 이건 어디서 만나? 누구 만나는 거야? 죽은 사람 만나는 거야. 죽은 사람. 사라는 건 죽은 사람 만나는 거야. 회라는 거는 만나긴 만나는 누구? 산 사람 만나는 거야, 산 사람. 그래서 회의하자 그러잖아. 회의하자 그러면서 죽은 사람하고 회의합니까? 아니잖아. 산 사람하고 회의하잖아. 그러니까 산 사람하고 회의하는 거. 이건 산 사람하고 만나는 거고, 이건 죽은 사람하고 만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가끔 가다 왜 우리가 그 기념일, 뭐 현충일이라든가 뭐 3.1절 그러면 누구랑 만나? 산 사람끼리 아유 잘 지냈습니까? 이럽니까? 죽은 사람 만나죠. 죽은 사람.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람이 잘 죽었기 때문에 그 기리는 거 아니야. 기념화하는 거잖아. 기념. 기리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어떤 그 몸을 투신해 가지고 살신성인했어. 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본받겠다고 뜻을 거기다 자꾸 담잖아요. 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모인다는 것도 이건 산 사람 모이는 거, 죽은 사람 모이는 거고 이건 산 사람 모이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응? 그 다음에 복지라는 게 이것도 복이고 이것도 복이에요. 이것도 복자, 이거는 복지예요. 그래서 다 복이란 말이에요. 이건 복. 이것도 복. 응? 이거는 모이다. 응? 만나다. 이것도 모이다. 응? 만나다. 다 모이는 거야. 이건 산 사람끼리 만나고 이건 죽은 사람한테 만나는, 죽은 사람하고 만나는 거야. 이건 복인데 어떤 복이 나는 거야? 이건 정신적인 복이에요. 정신적인 복. 정신적. 이거는 물질적인 복이야. 물질적인 복이나 다 같은 복이야. 복지란 말이에요. 이건 정신적인 복.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이 하늘에서 오잖아. 이게 정신적인 복이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이 머리가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하고 맞닿아 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천원지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동그랗게 생겼다고 생각을 한 게 머리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하늘이 동그랗게 생겼을 것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천원. 하늘에서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 물질적인 복은 뭐야? 땅에서 온단 말이야. 땅에서 오는. 천원지방 그랬잖아. 이 방이라는 건 땅이 네모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어디서 왔냐? 발에서 온 거야. 발이 네모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발이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땅은 네모지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천원지방. 그런 설이 그런 걸 만들어져서 어디 궁궐이나 이런데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물 웅덩이 좀 크게 판 걸 뭐라 그래? 예? 무슨 못이라고 그러지? 예? 그 연못 같은 거 보세요. 네모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건 땅을 표시하잖아. 땅이 네모나다고 하니까 천원지방설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섬을 만들어놓잖아. 동그랗게 항상. 예? 그런 거. 해자 같은 것도 웬만한 해자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복이라도 하늘에서 오는 복이란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이거는 땅에서 오는 복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복이야. 이거는 물질적인 복이라는 게, 물질은 우리가 발로 이렇게 밟고 다니면 전부 다 물질적인 거잖아요. 물질적인 것은 모든 게 먹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이고 그걸 지라 그러고, 이거는 하늘적인 복, 정신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사회복지하는 사람들 전부 누구를 만나? 사람을 만나. 죽은 사람도 만나고 산 사람도 만나.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는 위패도 위패가 아니라 이게 비석도 크게 만들어주고 이 묘도 어떤 때는 좋게 다듬어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헐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 보기 안 좋잖아. 선연인데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죽은 사람을 모여가지고 그런 걸 해주는 거를 그 물질적인 복을 갖다 주는 거야. 모이는 것도 다 그런 사람들이고, 복을 주는 것도 다 그런 사람.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모여가지고 사람을 만나갖고 복을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다 사회복지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만나면 복을 주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만나갖고 복을 주는데, 정신적인 복을 줄 때도 있고 물질적인 복을 줄 때도 있어요. 가령 정신은 멀쩡해. 아주 총명해. 근데 더럽게 못 사는 사람이잖아. 더럽게 못 사는 사람은 무슨 복을 줘야 돼? 물질적인 복을 줘야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정신이 아주 총명하고 아주 그냥 다 멀쩡한데 너무너무 못 사는 거야.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폭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워낙 집안이 좋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신적인 복을 주라 이거야. 그땐 지를 줘야지. 근데 집안이 굉장히 부자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뭘 갖다 줘야 돼? 돈을 갖다 줘야 돼? 먹을 거 갖다 줘? 아니지. 굉장히 잘 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복을 줘야지. 그래서 뭔가 이 지적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기부를 해도 좋고, 아니면 일정한 그 비용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정신적인 복을 갖다 줘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좀 정신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약간 비슷해지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삶이거든. 그러니까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일정한 체계가 갖춰진 학문이고,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그 말이 전부 사람들 만나가지고 복을 주는 건데, 어떤 복을 주냐 이거야.
정신적인 복을 줘야 되는지, 이제 물질적인 복을 줘야 되는지, 그걸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정신적인 복이 필요해. 그럴 때 정신적인 복을 지원해주고, 이 사람은 물질적인 복이 필요해. 그럼 물질적인 복을 재빨리 뭐 지원해주는 거지.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쌀도 퍼다 주고 막 그러지만 지금은 다 이런 뭐 카드에 넣어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통장으로 계좌 이체로 해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물질적인 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사회복지라는 말을 썼는지를 그것도 알고 접근하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빠르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말단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아, 이게 사회복지가 간단한 게 아니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오늘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현장을 가든지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최 선생님이나 김태균 선생님, 유영란 선생님 중에 제가 소식을 드릴 테니까 그분 중에 가장 일단은 순서대로 하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이게 무작위로 할지, 그거는 또 생각을 해봐서 소통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